반갑습니다. 농협대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대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대학생 스트레스 제대로 알고 이겨내기라고 했는데요. 오늘 25분간 함께 할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로 보지만 현장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정윤입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학교와 기업 내에서 15년간 함께 만나면서 강의했던 기업 강사 또는 대학 강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요, 단순하게 이론을 쭉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퀴즈를 좀 알아보고 그걸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관리 교육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귀중한 학과 시간에 스트레스 교육을 왜 지금 영상으로까지 받을까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만약에 공포 영화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A와 B, 방에 있는 사람 각각 똑같은 공포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좀 다릅니다. A 방에 있는 사람은요, 공포 영화를 보는데 리모컨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리모컨을 쓰시면 됩니다. 너무 괴기스러운 장면이 나오거나 너무 무섭다 생각하시면 소리를 줄이거나 잠깐 껐다 키셔도 됩니다. 라는 사람이 있고요. B방에 있는 사람은 리모컨을 들이지 않습니다. A, B, 리모컨이 있고 없고 어떤 사람이 체감으로 느끼는 공포감이 더 심할까요? 맞습니다. 리모컨이 없는 B방에 있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에 대한 긴장감과 이 공포심이 더 심하겠죠. 왜냐하면 내 스트레스를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A방에 있는 사람은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잠깐 끄거나 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컨이 없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컨트롤할 수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없을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리모컨 버튼에 몇 개 더 추가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알기 퀴즈로 한번 스트레스 상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모니터 보시는 여러분들도 O&M-X로 표시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쁘다. 여러분들 세겠습니다. OX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OX 나눠서 말씀해 주신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라는 것도 있죠. 둘 다 긴장감이지만 디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 우리가 몸이 상하고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을 디스트레스라고 하고요. 같은 긴장감이라고 하지만 즐거움을 주는 유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성 친구 만나기 전 이 즐거운 긴장감은 바로 좋은 스트레스인 유스트레스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나요? 돈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젊어서는 돈이 없고 시간은 많고 나이가 많아서는 돈은 있는데 시간은 없고 어쩌면 지금 그 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직장을 생각하는 그런 취준생분들도 어쩌면 이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요, 어쩌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끼는 건 가족도 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떤 스트레스 요인을 갖고 계신가요? 시험 성적, 또 요즘에 이 학업을 하는데 대면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얼마 전 모 대학교에 온라인 개강 파티도 온라인 랜선에서 하더라고요. 거기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거 제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학식 먹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1학년으로 입학했지만 아직 학교를 못 간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어쩌면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볼까요? 스트레스 요인이 나에게 탁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았다. 나 오늘 스트레스 느꼈다. 나 오늘 스트레스 쌓였다. 근데 그 표현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 오늘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했다. 뭐라고 여러분들? 반응했다. 그죠? 예민하게 반응했냐 또는 둔감하게 반응했냐가 어쩌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같은 스트레스라 하더라도 뭐 교수님의 레포트, 팀
작업을 이렇게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둔감하게 받아들여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또 공부하면서, 그죠? 아니면 이 학업이 끝나고 직장 생활하면서 나 스트레스 안 받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둔감하게 반응하는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따라합니다. 원초자 시작. 좋습니다. 들립니다. 따라합니다. 초자. 들리네요. 원초자는 뭐고 초자는 뭔가요? 원초자는 우리가 느끼기에 좀 더 본능적인 모습들이에요. 막 싸우고 싶으면 싸움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우리 한 2년 전에 우리 미투 운동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가해자들이 원초자가 센 그 성적 본능이 강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초자는 뭔가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겨낸 이성적인 자아입니다. 우리가 열불이 나더라도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이거를 초자로 올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지만 이 원초자를 초자로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누나는 한 7년 전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산한 아이 전 너무 궁금해서 이 가족처럼 지내는 누나라 직접 찾아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끝내. 그래서 안 갔습니다. 1년 후 돌잔치를 해서 놀러 갔습니다. 근데 아이 손에 이렇게 싸개가 있더라고요. 그냥 모른 체 하고 있다가 기저귀 갈 때 봤어요. 이 싸개 손을 이렇게 풀린 모습을 봤는데 손이 이렇게 3개가 있더라고요.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누나는 혹시라도 이 아이가 불편하고 또 혹시라도 물어볼까가 1년 동안 숨겼던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7년이 지난 바로 그때 내년이면 어딜 가죠? 학교를 가죠. 그러니까 누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를 갈 때 놀림받으면 어떡하나, 다르다고 실망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예상을 시켜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예상을 시켜줍니다. 아이한테 한 해 동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1년 후에 너가 딱 하면 이 친구들이 다른 이 손을 보고 뭐라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얼마 가지 않을 거야. 그때 속상하기보다는 씩씩하게 일어나야 돼. 그런 상황들을 계속 예상시켜주고 인식시켜주고 그 아이가 마음으로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1년 후에 그 아이는 학교에 갔는데 한 일주일 정도 딱 적응하기 좀 힘들다가 일주일 후부터는 친구들하고 정말 잘 지내는 그런 착한 아이가 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어머니가 이 예상이라는 이 카테고리를 주지 않았다면 아이의 본능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들이 좀 순화돼서 이성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 이 학업이 끝나고 직장 생활하기가 두려우신가요? 그러면 직장 생활에 어떤 게 좀 있을지 또는 팀 활동을 통해서 이 그룹에서 조직에서 보이는 어떤 갈등이란 무엇인지를 미리 좀 깨닫는다면 원초자, 이 본능적인 모습이 이성적인 순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화장애 60%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O, X, 하나, 둘, 셋. 우리 많은 분들이 O라고 해주신 만큼 맞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건강에 취약하죠. 대학병원에서요 15,000명의 소아내과에 방문하는 환자들의 진료 결과를 보니까 15,000명 중에 9,000명 이상이 스트레스성 소화장애를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니까 이번 교육 들으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빠진다.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이에요. 요즘은 외모도 경쟁력이다라고 해서 이 올여름 또는 쭉 이어지는 시간 동안 다이어트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빠진다. O, X, 하나, 둘, 셋.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 현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X라고 하는 것을.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며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찝니다. 나는 살이 빠졌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그 스트레스 받는 기간 동안 약간의 거식증이 오신 분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같은 양을 먹더라도 살이 찝니다. 왜 그럴까요? 먹어서 찐다고요? 맞습니다. 왜 먹을까요? 볼까요?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있으면요, 본능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나는 생존을 더 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이 신체 반응 때문에
신진대사를 잘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에너지원을 먹더라도 배출시키지 않는 거죠. 부족할 경우에는 몸에서 다른 걸 더 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또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진대사의 저하, 그 이유는 진화심리학적으로 우리 몸이 생존하려는 반응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스트레스 관리는 어쩌면 정신건강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문제 한번 볼까요? 남성이 여성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남성이 더 받을까요? 여성이 더 받을까요? 남성이 더 받으면 옵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정답은 X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예민하기 때문에 더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성 친구를 만난다면 남학생들은 여자분들의 스트레스는 더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잘 케어해 주시고 단계 먹고 싶다면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꿀팁을 좀 드릴게요. 술을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가 될까요? 정답은 옵니다. 그렇다고 부어라 마셔라 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좀 알아낼 수 있는 게 소주 기준으로 여러분들 몇 잔까지가 5일까요? 글라스 아닙니다. 소주잔입니다. 소주잔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4잔까지, 여성의 경우에는 3잔까지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시켜준대요. 적당한 음주 먹었을 때는 기분이 좀 편해지고 또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마음이 좀 안정되잖아요. 그 이유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억제되는데요. 4잔이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신체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호르몬이 억제돼서 몸을 좀 가눌 수 없다고 합니다. 적당한 음주가 도움이 되지 과한 음주는 절대 안 됩니다. 음식으로 또 꿀팁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음식 먹으세요? 그죠? 매운 음식 많이 먹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엽기 떡볶이라고 하나요? 아주 매운 이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진짜 맵더라고요. 그럼 매운맛을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될까요? 정답은 옵니다. 매운맛도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맛은요 뭐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매운맛은 맛이에요, 통증이에요? 맞습니다. 통증입니다. 통증. 이 통점을 자극해서 느끼는 그 고통을 사람들은 매운맛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는 고통을 느끼면 반작용으로 엔돌핀을 내보냅니다. 매운맛을 먹으면 고통을 느껴서 엔돌핀을 내보낸다. 그럼으로써 스트레스가 일부 완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맛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성향이 좀 다르다는 거? 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매운맛을 주로 찾는 사람이 있고, 제가 여자친구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 사주세요 라는 분도 있었잖아요. 단 걸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운맛, 단맛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매운맛을 자주 찾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있으시네요. 매운맛을 자주 찾는 분은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긴장형의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사람이래요. 교수님이 부르면 긴장하고, 또 친구가 부르면 긴장하고, 기말고사나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으면 그런 긴장을 좀 자주 하시는 분은요, 어떤 게 걸리죠? 변비에 걸립니다. 그죠?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장기 운동도 굉장히 운동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때 매운맛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억지로라도 장을 긁습니다. 그죠? 긁어서 변이 나오게끔 도와주죠. 그래서 스스로 본능적으로 내가 긴장감을 가졌으니까 소화기관을 자극해야지라고 해서 매운맛을 찾는데요. 매운맛을 자주 찾다 보니까 내가 긴장형의 스트레스를 많이 하는구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단맛을 자주 찾는 분은 어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까요? 단맛을 자주 찾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힘이 좀 빠지시거나 기력이 좀 약해지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에너지원을 보충하려고 스트레스 받으면 단 케이크나 아니면 과자나 여러 가지 통닭을 시킬 때도 치즈와 꿀이 잔뜩 묻어있는 것을 시킨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꿀팁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참여하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문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은 스트레스가 된다. 우리 눈물 많으신 분도 있으시고 눈물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눈물을 쏟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OX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정답은 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까요? 우리 이별을 한 주위의 친구들 보셨나요? 이별을 했대. 그날 잠이 안 오죠, 그죠? 근데 다음날은 자다 일어나요, 그죠? 울다 지쳐 잤대요. 다 거짓말입니다. 울다 마음이 편안해져서 자게 된 겁니다. 볼까요? 제가 눈물이고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눈물은 절대 혼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눈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요, 이 눈물에는 염분과 수분뿐만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 호르몬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스트레스 받았을 때 눈물을 참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눈물에 대한 여러 가지 썰을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사람은 태어나서 몇 번으로 해야 될까요? 뭐 3번이라고요? 안 됩니다. 눈물이 쏟아질 때, 지나칠 정도로 울면 좀, 과하겠지만, 적당히 울음을 쏟아내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스트레스 상식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타입으로 그 스트레스를 흡수하시나요? 이제 타입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크게 4가지 타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첫 번째는 심리적 스트레스 타입. 스트레스를 머리와 가슴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향상으로 내향형의 사람이 좀 많다 하는데, 나는 말수가 적어서 내향형, 말수가 많아서 내향형? 그게 아닙니다.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의 내향형, 외향형이 나눠진대요. 볼까요? 이 친구는 정말 쾌활하고 말수가 많아. 물어봐요. 야, 너 원래 외향형이야? 너 왜 이렇게 밝아? 의외로 이런 사람 많아요. 나 원래 내성적이야. 이런 사람들을 학습되는 외향형이라고 합니다. 이 심리적 스트레스 타입은 성향이 내향성일수록 더 커지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많이 에너지를 공유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정적인 활동, 그래서 요가나 명상이 참 어울리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자신을 성찰하는 게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신체적인 스트레스 타입인데요. 이 신체적인 스트레스 타입은 스트레스를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몸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좁쌀만한 여드름이 많이 나, 아니면 두통이 생겨, 아니면 변비가 생겨, 이렇게 이 몸에서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컨디션 조절에 이 힘을 써야 된다고 하네요. 스트레스를 인지하기 전에 체내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기 전부터 수면이나 영양분이나 운동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행동적 스트레스 타입. 어떤 사람이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좀 거칠어집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거나 부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스트레스 타입, 정신적 스트레스 타입이 어쩌면 스스로의 어떤 길을 좀 가고 편안한 안정을 찾고, 또 신체적 스트레스 타입은 평소에 어떤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된다면, 이 사람은요 평소 때 에너지를 좀 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좀 손쉬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에너지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에너지가 좀 많아지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폭력적이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운동할 때도 테니스, 배드민턴, 크로스핏이라고 하죠. 저도 얼마 전에 크로스핏 했었는데 전 느꼈어요. 제가 행동적 스트레스 타입이라는 것을. 바벨을 탁 올리고 여기까지 든 다음에 떨어뜨렸는데 이 떨어지는 바벨의 쿵쾅 소리를 듣고 저는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파괴적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희열을 느낀다면 이분은 행동적 스트레스 타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친 운동, 정적인 운동보다는 활동성 있는 운동, 또 타인과 부딪히는 운동도 또 안전하게 한다면 괜찮겠죠. 마지막, 이 관계적인 스트레스 타입인데 제일 안타까우신 분입니다. 나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분들은 이타적인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탁도 전부 들어준대요. 왜? 내 컨디션도 조절 못할 정도에. 그래서 스스로의 컨디션을 조절할 정도의 이 부탁을 받아주고 타인에 의해준다면 이분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쭉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 한 5분에서 7분가량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자기 이해지능과 대인지능이 있대요. 나를 스스로 잘 기억하고 또 타인과 관계 갖는 것,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이해지능과 대인지능, 세 개의 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리공, 두 번째는 나무공, 세 번째는 고무공인데 이 세 개의 공을 바닥에 똑 떨어뜨립니다. 튀어오르는 정도가 다르겠죠. 유리공은 어떻게 변할까요? 깨져버립니다. 스스로 복구할 수도 없고 누군가 도와주다가 다칩니다. 나무공은요, 퍼썩 주저앉아서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고요. 마지막 고무공은요, 자신이 던진 위치보다 더 높게 올라와서 탄력성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시리에 빠졌을 때, 이번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을 때 이거를 탓하기보다는 회복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고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오늘 스트레스 관리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농협대 대학생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